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참 좋으셨죠? 예.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좋았습니다. 역시 요시 그란도 시즌. 자, 별말이 다 나온 방금 전 말도 포함해서요. 별말이 다 나오네요. 지금 오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참. 코스피가 4,000점만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참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금 8년 내 이런 시장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 경험이 8년째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제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항상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시청자분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전달드리면, 유럽 종량학회가 이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드팩토가 수혜주 탑으로 보고 있는 듯 하고요. 라는 정보도 주셨어요. 매드팩토라. 테슬라가 9월 8일에서 11일 기간에 S&P 500 추가 편입 기대감이 아직 약간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9월 11일에 SK바이오팜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된다. 고려제강은 코스피 200에서 아웃. 제로섬이죠. 200이란 숫자가 있다 보니까 200개 종목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약을 가져다 파는 미국 제주팜 얘들이 S&P 미드캡 400에 편입됐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는 건 이번에 발표한 K 뉴딜 지수도 포함해서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추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굴러가잖아요. 거의 조 단위예요. 그러면 얘들이 뭉텅이로 살만한 추종할 만한 바스켓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구니가 필요한 거예요. 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두는 겁니다. 그게 코스피 200 또는 K 뉴딜 종목들이에요. 그럼 얘들이 이거를 일정량씩 계속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뉴딜의 BBIG 12개 종목은 투자금 비중이 12분의 1로 동일한 듯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적은 펄어비스, 더존 비주원이 많이 상승했을 거라는 의견, 일견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뉴딜 섹터별 나머지 시총 잔잔잔 종목들은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미약품이 이제 9월 9일에서 10일까지 산오피의 당뇨병 치료제 기술 반환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랍니다.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 채널을 보시는 현자님들은 일개 단타나하는 그런 오치기 투자자들하고 다릅니다. 오치기가 뭐냐면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거 이제 추억 속으로 잊혀진 자료입니다. 저 컴퓨터가 날아감으로써 SK바이오팜 한국전력 분석 자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SK바이오팜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제즈 파마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미 FDA, 유럽 EMA가 임상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진짜 아깝다 이거 자료. 갑자기 눈물이. 한국전력 자료는 대체 어떻게 영상에도 남아있으니 다행이죠. 아무튼 요 솔리암페톨이죠. 얘들 수면제 얘들이 재즈 팜인데요. S&P 미드캡 400에 들어간답니다. 지금 이 장표만 보시면 기대 이벤트가 좀 보이죠. 그래서 제가 SK바이오팜을 들고 있고 지금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이제 보합권이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 하락 후 단기 반등 예상했는데 역시 시초가까지는 아니지만 장초에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찡긋. 아무튼 현자님들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 한국 시장에서 거의 유일무이하신 분들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움직였죠. 오늘도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나왔습니다. 자, 단기 폭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최소 단기간 동안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승했죠. 자, 그럼 오늘 상승분만큼 반납해도 횡보죠. 그러면 내일 하락해도 기쁘죠. 기쁠 건 없죠. 내일 하락해도 오늘 기뻤던 게 그냥 상쇄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음에 폭락하면 지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주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냥 다시 참고하시라고요. 댓글에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전 저점이 있잖아요. 여기 2차 확산할 때 이전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때
아무런 증시에 반응이 없다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투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래서 이번에도 확진자가 올라갔죠. 근데 증시가 반응이 없죠. 근데 갑자기 하락을 시작하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때도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뒤에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거의 깨고 내려갈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어떠냐라는 리스크 헤지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CMA 잔고랑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나요? 이게 제가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갔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 영상에서 또 들으셨죠? 저만 이상하게 느꼈나요? 근데 오늘 투자자 예탁금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이 금감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참 이해가 안 돼. CMA 잔고도 다시 28% 늘고, 카카오 게임즈 IPO 지나갔죠? 근데 지금 늘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 줄고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만 몰랐나봐요. 요즘에 2030 개미들이, 난 30 개미인데, 증시 오치기 투자 5%만 챙기거나 5만원만 챙기거나, 그 순대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냐? 그러면 단기 투자로 수익 챙기기, 하루아침에 쪽박 찰 수 있잖아요. 수익 덜 나도 5% 단타가 답이죠. 자, 보세요. 5%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 새끼!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누구지 이 말한 사람? 자, 보세요. 5% 단타를 챙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급주에 몰릴 겁니다. 수급주에 몰릴 건데, 수급주에서 5%나 그냥 평범한 종목, 수급이 몰리지 않은 종목에서 5% 챙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은 무조건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서 하셔야 돼요. 거래대금 탑 10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종목에 자신이 있거나, 이 종목은 여기 터치하면 무조건 5% 올라가, 약간 이런 게 아닌 이상 수급이 몰린 종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쪽박차기 딱 좋은 게 수급주 단타 매매예요. 이거 참, 뭐 손절 잘 하시면 관계는 없겠지만, 만약에 거래 정지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뭐 하긴 뭐 수급이 몰린 종목이 거래 정지될 일은 없겠지만,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관리 종목도 그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번 이겼어. 자, 이분 5만원씩 계속 챙겼어요. 100번 챙겼으니까 500만원 챙겼어. 5%면 100만원 투자했겠죠?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5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 100번 투자해서 5만원 챙겨서 100만원이 600만원이 됐어요. 오, 예. 그 다음에 수급 종목,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래 정리돼서 상폐되면 이때까지 펑커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쪽박입니다. 예. 이 증시에 대한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이 다들 단타에 진짜, 나도 단타 치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코스피 4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세요. 한숨 돌리고 나니 자산가격 급등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증시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강력한 유동성의 힘이 코스피 지수를 쉬지 않고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잠깐만. 증시가 지금 넘보고 있다고? 야, 우리 지금 2300이야. 지금 뭔 소리야,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떨어뜨렸으니 자산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 누구인가? 이게 아니지. 진짜. 시장에선 저금리임을 고려하면 지금 수준도 싸다는 인식이 많다. 어디 많아요, 대체? 지금 수준이 싸다는 인식이 어디 많죠? 어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수준이 싸다는 인식은 없고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 싸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PBR 드립치는 애들이나 지금 증시가 싸다고 하지. PBR 드립칠 거였으면 지금 우리 증시 8천 갔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지금. 한 펀드 매니저는 코로나19 이전 코스피 지수를 2천으로 잡고, 왜 2천으로 잡습니까? 좋아요. 하는 기준금리가 반토막 난 걸 감안하면 4천까지 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예, 그러면 1000까지 가도 할 말은 없죠.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할 말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감언이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 뜨고 코 베가려는 얘기예요. 이 글을 쓴 그 기자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증권사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비중을 태웠을 것이다.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설마 뭐 공매도를 치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자, 이거 완전 패착이죠. 근거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의 흐름입니다.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금리가 5%대에서 2% 초반까지 내렸죠. 그럼 절반 이상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1000까지 떨어졌다가 2000 갔네? 2배 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저 사람은 코로나 폭락 이전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리먼 때도 결국 2000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금리 반으로 내렸으니까 4000을 갔어야 되는데 왜 그런 돼지셈이 지금 안 통하죠? 이때는 안 통했는데 지금 된다? 뭐 좋아요. 4000 갈 수 있습니다. 4000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본인의 명성에 누만 가는 거예요. 저는 2020년 1월 1일에 2020년에 코스피가 3000을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코로나 사태 와가지고 저 진짜 완전 분골쇄신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뼈를 빠으려고 했어요, 저를. 근데 다행히도 역시 그란도 시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 올해 3000 가는 거는 저는 진짜 이때 당시에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당연하다고 봤어요. 뭐 증권사 전부 다 뭐 2200, 뭐 2100 이랬는데 이 영상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그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선순위 높지 않았지만 얘가 만약에 확산되면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산이 돼버려가지고 모양이 좀 빠지긴 했지만 전 올해 최소 코스피 3000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000은 너무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이때 3000 때는 근거를 좀 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잉을 하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이걸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죠. 그게 그냥 근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썰이 지금 북한이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좀 신기합니다. 이게 대북주 또는 빅텍 중에 이게 바카라 게임인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요 며칠 내 미사일 한 방 발사할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내일부터 빅텍을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네, 빅텍. 빅텍을 그냥 보험식으로 조금 그냥 가지고 있어 볼 예정입니다. 부적처럼. 악재호재는 뭐 변함이 없고요. 자, 외신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애프터 웨일 리포트, 고래 리포트입니다. 고래 보고서. 이게 지금 손정희 회장이 나스닥에서 단타를 쳤다는 거죠. 뭐 그냥 단타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콜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누군가는 콜옵션을 매도한 거죠. 누가 팔아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면 여러분들 주식을 판 거죠. 근데 판 걸 누가 샀죠? 그럼 산 사람은 매수잖아요.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콜을 판 사람이 있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현물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콜 매도가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사서 콜옵션이 이기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콜 매도했다는 건 쿠폰을 판 건데 일단은 콜옵션이 샀다는 건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말이 맞다라고 내가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물을 사는 게 맞죠. 콜옵션이 동작했다는 건 현물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치를 콜 매도하는 그 현물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지금 단타를 친 건 아니고요. 예, 단타를 친 건 아니고요. 콜옵션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예. 앞에 거는 팩트고요. 뒤에 거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뻔히 대놓고 카드를 깔 리는 없어요. 자기는 콜옵션을 계속 매수하겠답니다. 그럼 내가 매수한 콜옵션 좀 올려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영속적인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기술주의 랠리가 뭔가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얘들 팡 주식의 상승 또는 유동성의 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그냥 손정희 회장이 그냥 콜옵션 밀어넣은 거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원래? 잠깐만. 이거 그럼 지금 돈 많은 자가 농간 부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리스크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화이트 스완이란 건데요. 블랙 스완이 아니고. 블랙 스완은 갑자기 막 안 보이던 애가 오는 거. 근데 이거 블랙 스완이라고 해도 되나 요즘에? 요즘에 뭐 블랙 컨슈머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브렉시트에 리스크가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브렉시트의 리스크에 좀 약간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자금 중에 영국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요거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에요. 브렉시트에 리스크가 오고 있다. 왜냐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외국인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inese Stock SMIC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번에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SMIC가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고 폴짝 뛰고 한장할 거예요. 진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제재를 걸고 이러니까 지금 약간 진짜 중국이 미국보다 힘이 셌으면 그럼 미국이 이랬을 리도 없죠. 중국이 진짜 좁혔을 겁니다. 아마 이게 힘의 논리란 거예요. 저 대단한 중화민국, 우리 역사상 중국이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걔들이 진짜 미국한테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네요. 이 둘의 G2의 힘싸움이 재밌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거 그거 아시잖아요. 힘센 사람끼리 둘이 으르렁 거리다가 주먹 한번 내면 진짜 새우등 다 터집니다. 머스크가 쫓겨났답니다. 스펀드라 S&P 지수 편입에 실패했죠. 그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6.3% 떨어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계속 폭락하잖아요. 계속 폭락하잖아요. 그럼 저는 테슬라를 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이 노르드스트림, 이게 지금 가스관 사업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2입니다. 이게 2 가스 파이프라인을 유럽까지 쭉 연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좋고 유럽도 좋고 유럽도 빨대 꽂고 쭉 당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송비가 아껴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단가가 떨어지고 그럼 얘들 제조업 중심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발리가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독극물 공격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독일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독일이랑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히스토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둘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내신입니다. 자, 서정진 회장께서 연말쯤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신청한답니다. 참, 이 셀트리온은 그래요. 아무튼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만원 겨우 팔았다. 자영업자만 죽어나가는 K방역. 제가 이거 잠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병원 가면 최근에 목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카페인 드시지 마시고요. 음식 짠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냥 개구쟁이 마인드로 약간 불평불만을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짠 거 안 먹고 카페인 안 마실 거면 제가 병원을 안 가죠. 그렇지 않나요? 참 전 그런 논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다들 나가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이게 뭐랄까, 우리를 굴레를 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닌 겁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그리고 생활 속 방역용품들이 개발돼서 다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하루 새 350% 급등 한탕 누린 개미들 WR에 몰린다. WR은 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신주 인수권이란 겁니다. 워런트예요. 워런트인데 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그거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것도 청약권이라고. 그러니까 청약했을 때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에 P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WR은 P인 겁니다. P.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에 현재 가격에 차분을 하면 이 워런트의 적정가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산 퓨어셀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5,000원 했어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은 적정가가 5,000원이겠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치면. 근데 두산 퓨어셀이 갑자기 호재가 생겨서 20,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 얼마가 붙어야 되죠? 15,000원이 붙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15,000원 주고 사면
이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산 퓨얼셀. 그러니까 내가 5,000원에 이 신주 인수권을 사놓으면 근데 두산 퓨얼셀이 갑자기 떡상을 해요. 3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내 신주 인수권은 5,000원 주고 샀지만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25,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내 이 신주 인수권 프리미엄이 5배 뛴 겁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근데 신주 인수권은 약간 이거 이제 그 제도를 좀 손본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돈이 흐르다 못해가지고 신주 인수권에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신주 인수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한 300% 상승에 걸어놓습니다. 예, 혹시나 여기까지 갈까봐.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계약했답니다. 미국에 수출했는데요. 브라이즌한테 했죠. 8조입니다.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캐시카우가 스마트폰은 더 이상 아닙니다. 반도체. 이제 미래 캐시카우로 생각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EUV 공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5G 장비입니다. 일본의 비수 이번에 소부장 특허 전쟁, 이거 허투루 볼 거 아니에요. 소부장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분쟁 걸리면 진짜 이게 A0급 특허면 굉장히 배상금이 클 수 있어요. 진짜 기업이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 노동절 지표 발표도 없고요. 오늘 국내 주요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내일 KDI 경제 동향, 그린뉴딜 자문단 회의, 재건축 재초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재초안이 시행이 되면 이 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업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 그리고 아이폰 발표일, 그 다음에 테슬라 S&P 500 편입 추가 결정일이 8일부터 11일 사이에 후보로 있습니다. 유럽 종량학회는 2일, 19, 20, 21, 3일간이네요. 3일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지스타 2020입니다. 이것도 디데이로 삼아가지고 좀 조금씩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때쯤 되면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을 하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맞물려서 파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파노가 뭔지 아시죠? 중국에 게임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상승할 수 있겠죠. 이거 좀 바꿨습니다. 예, 지금 필요한 정보들을 좀 넣어보려고 양식을 바꿨는데요. 뭐 어떤 게 보기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2384 찍었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장이네요. 근데 지금 상한가가 10개, 9개 나왔죠. 상한가가 19개 나왔습니다. 이런 진짜 불마켓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2019년 초반 정도의 불마켓을 연상시키네요. 뭐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마켓이죠. 근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늘 보시던 그 데일리 움직임입니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그 개인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계속 개인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지금 요렇게 따지면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다. 옐로우.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깨졌죠. 깨지면 딱 지지하죠. 지지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하죠. 깨졌죠. 여기 지지하죠. 이 추세 보이시죠? 자, 그 데일리 ETF 매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보시면, 외국인 그 녹색이잖아요.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있고, 마지막에 외국인이 조금 사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이렇게 패시브 머니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았는데요. 코스닥은 좀 나았는데 기관은 계속 코스닥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언가 기관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선언 만기일을 대비해서 그 현물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건지는 선언 만기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그때 되면 결정 날 거예요. 이번에 선언 만기일 지나면 베고데이션 끝날 겁니다. 이제 다시 콘텐고로 바뀔 거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33.47% 올랐습니다. 예, CMA 잔고는 28.81%,
신용융자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고요. 2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17조, 18조가 되면 또 대서특필할 거예요. 그때 약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 선물은 움직이고 있고요. 현물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하락폭을 많이 메워주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하락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로 여겨집니다. 다우존스랑 S&P는 좋죠. 이번에 어차피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 테슬라 같은 걸 제외하고는 열심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국 MSCI 미증시 바이오 필라델피아는 쉬고 있고요. 상해가 많이 떨어졌죠. SMIC 영향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가 장관께서 아마도 차기 후임으로 총리를 할 것 같은데요. 아베노믹스를 이어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의 투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스톡스랑 닥스는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아마 방향성을 좀 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기서 좀 한 1, 2주 정도는 횡보하면서 좀 수산매도 돌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컸죠. 제가 지금 들고 있던 거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도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는 조금 좋지 않고요. WTI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WTI 하락 오늘 일단 지켜봤고요. 왜냐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덜컥덜컥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란이 또 태클을 거네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굴이 오르고 금도 오르고 금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시작이 참 상콤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한 주 내내 상승을 담보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이 나팔수가 아니죠. 나팔피리 피리를 불면서 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 오늘 좀 매수를 한 게 좀 있고 매도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